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핵무기를 싣는 잠수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엔진의 연료가 핵에너지라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교체 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하고 수면 위로 거의 올라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탐지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계속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전력 때문이다. 북한은 지상 미사일 기지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잠수함은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바다로 나가면 어디에서 공격이 날아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대표적인 해법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거론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실제로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라기보다 상대에게 숨어서 핵공격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억지 수단에 가깝다. 항상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적 잠수함을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핵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쉽게 운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 자체로 전쟁 억제 효과를 만드는 전략 자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국제 정치와 외교 문제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원자력 사용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핵추진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안보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핵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신중한 입장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사실상 준핵무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는 반복되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통일 문제와 연결해보면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전쟁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각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필수 억지 자산으로 보고 흡수 통일이나 평화적 변화를 중시하는 시각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박과 균형을 유지하는 카드로 본다. 공통점은 전쟁을 쉽게 만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리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당장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전략 자산이다. 북한의 핵과 잠수함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 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허가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군사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세계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핵심은 핵추진 잠수함이 강력한 공격무기이면서 동시에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견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장기적 패권 경쟁 상대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 확대를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혼자만으로는 광범위한 해역을 상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전략 자산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맹의 군사적 자립 강화다. 미국은 동맹국이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길 원한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동맹의 결속력은 더 강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시간 작전과 은밀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자국 인근 해역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준다. 미국 입장에서는 병력을 더 많이 주둔시키지 않고도 전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허용 대상이 극히 제한된 국가라는 점이다. 미국은 아무 나라에게나 핵 추진 잠수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며 미국과 군사 정보를 깊이 공유하는 국가만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허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국가를 핵심 전략 동맹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네 번째 이유는 핵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계산이다. 겉으로 보면 핵 추진 잠수함 허가는 핵기술 확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통제된 방식의 허가가 무분별한 핵 개발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만약 동맹국이 안보 불안을 느끼면 자체 핵무장이나 독자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제한적이고 관리된 형태로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하면 이런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다. 즉 허가를 통해 핵 확산을 막는 역설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전쟁을 유발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항상 바닷속에 숨어있는 핵 추진 잠수함의 존재는 상대국에게 큰 불확실성을 주고 함부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미국은 이런 억지 구조를 동맹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정리하면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허가한 이유는 기술 호의나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중국 견제 동맹 강화 동맹국의 자립, 핵 확산 통제 전쟁 억지라는 네 가지 목적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허가는 극히 예외적이며 미국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